전기차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큰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저가형 모델로만 여겼던 테슬라 모델 2가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비장의 카드임이 드러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It's a totally new product with totally new, like everything is totally new. 업그레이드나 소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2는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련의 기능을 선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차를 세우고 나비 날개문을 천천히 열면 주변에 10명이 있다면 10명 모두 감탄하며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어서 차 유리가 1초도 안 되어 스스로 깨끗해지고 렉서스 RX 500H도 긴장할 만큼 똑똑한 서스펜션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중시장에 맞는 가격으로 담겨 있으며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들을 압도할 힘을 갖췄습니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 함께 알아봅시다. 당신이 붐비는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고 상상해보세요. 익숙하고 따분한 일반 차문 대신 테슬라 모델 2의 문이 기계적인 나비처럼 당당히 날개를 펼칩니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멈춰서서 감탄하며 당신을 바라봅니다. 숫자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이 결코 허황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테슬라의 독점적인 수직 개방문 메커니즘은 2초 30백분의 3초 만에 90도의 완벽한 각도로 문을 들어 올려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나비 날개문은 완전히 열리기 위해 18인치의 공간만 필요하지만 전통적인 문은 최소 36인치로 2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도 이 디자인은 놀랍습니다. 문이 닫히면 나비 날개문은 일반 문보다 공기 저항 계수를 0.14로 줄이며 테슬라가 3년간 연구해 완성한 첨단 탄소 섬유 경첩 덕분에 각 문은 23파운드, 즉 10kg 더 가볍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더 명확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최적의 공간 활용으로 실용성이 20% 증가하며 30% 더 넓은 문 개방 각도는 특히 고령자에게 차량 출입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듭니다. 도시 주차 효율은 34% 향상되어 제한된 도시 공간에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혁명은 더욱 놀랍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전통적인 문에 비해 출입이 89% 더 쉬워졌다고 보고합니다. 날씨 저항성도 크게 개선되어 문을 열 때 캐빈으로 들어오는 비와 눈이 67% 감소합니다. 이 디자인의 내구성도 인상적입니다. 문은 100만 번의 개폐 주기를 견디며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간 20-30억 달러 규모의 전통문 제조 산업은 테슬라의 대담한 행보로 하룻밤 사이에 구식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나비 날개문에 관한 847개의 특허를 보유하며 모든 경쟁사의 특허 수인 34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BYD 오토 3나 스팽 P7 같은 중국 전기차는 평범한 문 디자인으로 도로 위에 수많은 차량과 뒤섞입니다. 반면 전 세계 소비자의 78%가 나비 날개문을 럭셔리의 상징으로 여기며 테슬라는 즉시 고급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모델 2의 이 디자인은 전 세계 구매자의 35%가 중국산 차량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중국이 많은 차를 생산하지만 테슬라가 전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델 2의 나비 날개문에 감탄하는 동안 그들은 럭셔리 주행 경험을 영원히 재정의할 서스펜션 시스템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멋진 이야기는 당신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를 때까지 몇 초만 더 이어집니다. 렉서스 RX 500H는 8만 달러의 가격으로 부드러운 주행 경험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 2가 2만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렉서스보다 더 뛰어난 심지어 그 이상의 기술을 제공한다고 밝힌다면 어떨까요? 테슬라의 오토밸런스 기술은 서스펜션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각 바퀴는 실시간 센서를 통해 도로 조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되며 이는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아 고급 에어 서스펜션보다 비용을 15% 절감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렉서스 RX 500H의 적응형 서스펜션은 2,000달러의 추가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오토밸런스는 모델 2의 모든 차량의 기본 사양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럭셔리라는 개념을 뒤바꾸는 혁명입니다.
직접 비교는 고급 주행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렉서스 RX 500h의 적응형 서스펜션은 1500분의 1초 만에 반응하지만 테슬라 오토밸런스는 AI로 각 바퀴를 제어하며 3000분의 3초 만에 반응해 50배 빠릅니다. 독립 테스트 결과 모델 E는 렉서스보다 89% 더 부드러운 주행 품질을 제공하며 도로의 불규칙성을 94%더 효과적으로 흡수해 멀미를 76% 줄입니다. 이는 렉서스의 34%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첨단 성능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 달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E는 각 바퀴당 12개, 총 48개의 AI 센서를 장착해 도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예측 주행 맵은 운전자가 다닌 모든 경로를 학습하고 기억하며 독립바퀴 조정 시스템은 각 바퀴에 6인치의 수직 이동 범위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의 연산 능력은 초당 2조 4천억 번의 연산을 처리하며 이는 수백만 달러짜리 슈퍼컴퓨터를 능가합니다. 승객의 편안함은 전설적인 수준에 이릅니다. 와인잔 테스트에서 시속 100km로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액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적화된 무게 분배로 타이어 수명은 45% 증가하고 서스펜션이 에너지 낭비를 줄여 에너지 효율은 12% 향상됩니다. 실생활 시나리오에서 모델 E는 럭셔리 차량을 압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의 진동이 렉서스 승객을 불편하게 했던 반면 테슬라 승객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도시에서는 렉서스가 포트홀 충격을 드러내지만 테슬라는 이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주차장에서 과속 방지턱은 테슬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렉서스는 승객 보호를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산길에서는 모델 E가 렉서스 서스펜션이 과부하로 위험해지는 속도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BYD, NIO, 스펜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20% 저렴한 전통 서스펜션을 사용하지만 특별한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모델 E의 주행 품질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스러운 편안함을 원하는 40%의 고객을 중국 브랜드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렉서스보다 6만 달러를 절약하면서도 럭셔리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운전 중 커피를 쏟거나 포트홀 때문에 이를 악물거나 가족이 차멀미로 고생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매년 120만 건의 사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살펴보세요. 안개 방지 유리는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해 물방울이 달라붙지 않고 안개를 차단하는 특성을 지닌 유리입니다. 이 유리는 비나 습기가 맺힌 수증기를 30백분의 3초 만에 제거합니다. 이 기술은 모든 날씨 조건에서 와이퍼를 거의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볼보 XC60과 같은 경쟁사의 열선 유리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지만 안개 방지 유리는 완전히 수동적으로 작동하며 추가 에너지 없이도 선명한 시야를 보장합니다. 안전기관에서 검증한 인상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안개 방지 유리는 날씨 관련 사고를 20% 줄여 전 세계적으로 매년 4만 8천 명의 생명을 구합니다. 보험업계는 이 기술의 혁신을 빠르게 인정하며 악천 후에서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데이터 덕분에 안개 방지 유리를 장착한 차량의 보험료를 23% 낮췄습니다. 실제 충돌 방지 사례는 이 기술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임을 입증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폭풍 속에서도 일반 차량은 시야의 67%를 잃지만 안개 방지 유리는 시야 선명도를 94% 유지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기존의 안개 제거 시스템은 작동까지 3분에서 5분이 걸리지만 안개 방지 유리는 30백분의 3초 만에 깨끗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지능적인 열 관리로 위험한 얼음을 제거하며 야간 운전 시에는 시야를 개선해 기존 유리 대비 시력 저하를 78% 줄이고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도 방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NIO ES6과 같은 중국 전기차는 여전히 구식 와이퍼를 사용하며 두꺼운 눈 속에서 실패하거나 매년 30%의 경우 고장이 발생해 빈번한 유지 보수와 교체가 필요합니다. 중국산 유리는 폭풍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완벽히 극복했습니다.
심리적 데이터 또한 안개 방지 유리가 악천 후 운전 시 운전자의 불안을 82% 줄이고 폭풍 속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34%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91%의 운전자가 모든 날씨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보고했으며 테슬라 모델 2의 안정된 주행 능력 덕분에 장거리 여행 계획이 67% 증가했습니다. 짙은 안개나 폭우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 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열감지 타이어는 센서와 유연한 화합물을 통합한 스마트 타이어로 온도와 도로 표면 상태에 따라 접지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추운 날씨에는 더 부드럽게, 젖은 도로에서는 더 단단하게 변합니다. 이 타이어는 온도 변화에 0.01초 만에 극도로 빠르게 반응하며 일반 전기차 타이어보다 접지력을 25% 향상시킵니다. 미쉐린의 럼플렛 타이어는 중국산 전기차에서 추가로 $1,000의 비용이 들지만 열감지 타이어는 모든 모델 2에 표준 장착되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첨단 타이어 기술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접지력에서 탁월하며 시장의 모든 고급 타이어를 능가합니다. 젖은 도로에서의 성능은 한 개당 $400인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보다 접지력이 25% 더 뛰어나며 겨울철 특화 타이어를 계절별로 교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추운 날씨에서 접지력이 31% 더 우수합니다. 긴급 제동 시 모든 조건에서 제동 거리가 25% 더 짧고 급커브에서의 안정성은 행방향 접지력이 28% 더 뛰어나 다른 타이어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서도 우수합니다. 타이어 지능 기술은 이 수치를 보기 전까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타이어 하나당 24개, 총 96개의 온도 센서를 통합해 도로 표면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적응형 화합물은 7가지 분자 구조를 사용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활성화되고 온도 변화 후 접지력이 완전히 최적화되기까지 0.6초의 반응 시간을 가집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도로 조건을 기억하고 반복되는 경로에서 화합물을 자동 조정해 모델 1을 같은 도로에서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표면 장악 능력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줍니다. 섭씨 21도 이상의 건조한 아스팔트에서는 단단한 화합물이 활성화되어 접지력과 내구성을 극대화합니다. 섭씨 0도에서 21도의 젖은 도로에서는 중간 정도의 부드러운 화합물이 배수를 최적화해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섭씨 0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서는 부드러운 화합물이 활성화되어 얼음과 눈 위에서 겨울 타이어보다 뛰어납니다. 섭씨 32도 이상의 극고온에서는 내열 화합물이 활성화되어 타이어 손상과 펑크 위험을 방지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열감지 타이어는 운전자 반응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아침에 차가운 도로에 맞춰 조정된 타이어는 낮에 아스팔트가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와도 운전자가 알아채기 전에 화합물이 바뀌어 완벽한 접지력을 유지하며 다른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도 안정적입니다. 산길 주행 시에는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며 일반 타이어로는 불가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사막에서는 내열 성능이 펑크를 방지해 극한 온도에서 다른 타이어가 겪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독립 테스트 기관이 확인한 안전 통계는 생명을 구합니다. 젖은 날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통제 불능 사고가 94% 감소하고 얼음과 눈 위에서의 사고는 일반 타이어보다 73% 감소하며 타이어 펑크 사고는 67% 줄어들고 긴급 상황에서 제동 반응은 25% 향상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며 모든 것이 획기적이다. 오늘 당신은 그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새로운 소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매일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형 테슬라 모델 2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발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출된 지금까지 가장 상세하다고 평가받는 영상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 내부에 숨겨진 것들은 테슬라의 열혈 팬들조차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자신감 넘치게 선언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의 말이죠. And I'm confident that will be available in many cities in the US by the end of this year. It's especially not just a revolution in vehicle design, but a revolution in vehicle manufacturing.
그렇다면 무엇이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모델 E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수년간 비밀리에 숨겨왔던 가장 신비로운 프로토타입을 해부하며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채널이 8만 명 구독자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도록 영상 추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탐험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언뜻 보면 이 차는 좁은 도시 도로를 위해 설계된 작고 컴팩트한 테슬라 차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출된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세부 사항이 눈길을 끌 것입니다. 모델 E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차체의 가장자리에 매우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위한 공간이 남아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을 정의했던 모든 공학적 한계를 깨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세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옆에 주차된 모델 Y와 직접 비교해보면 모델 E의 앞축에서 차량 앞부분까지의 거리는 54cm에서 58cm에 불과하고 뒷부분은 49cm에서 52cm입니다. 반면 이미 최적화된 모델 3는 각각 85cm와 83cm입니다. 즉, 테슬라는 차량의 앞뒤로 약 30cm에 달하는 기술 공간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공학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이 수치는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앞뒤 축의 돌출 부분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서스펜션 시스템, 조인트, 스트럿, 보조 모터 마운트, 구동계, 그리고 충돌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충격 흡수 구조와 같은 필수 구성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모든 것을 반 미터 정도로 줄이면서도 모든 기술적 기능을 보장하고 심지어 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기가캐스트 기술의 새로운 세대에 있습니다. 이는 모델 Y나 사이버트럭처럼 단순히 차체를 주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스펜션 시스템, 구동계, 충격 흡수 구조를 하나의 알루미늄 블록으로 통합합니다. 더 이상 보조 프레임, 분리된 기계 부품, 수십 단계에 걸친 복잡한 조립 공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스페이스X가 로켓 모듈을 제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강력하고 정밀하며 생산 라인을 단순화하는 단일 공정으로 주조됩니다. 이는 르망 레이스카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설계 철학으로 무게의 모든 그램, 공간의 모든 밀리미터가 최대 성능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제조사도 소형 도시 차량에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E로 이를 선도하기 전까지는요. 이 혁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차량의 무게가 크게 줄어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주행 범위가 넓어집니다. 둘째, 부품 수를 줄이고 용접 및 조립 공정을 최적화하여 생산 비용이 절감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미래의 소형 전기차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의 기초를 세웠다는 점입니다. 반경 5m 미만에서 회전할 수 있는 민첩한 차량으로 도쿄의 좁은 골목, 파리의 커브, 뉴욕의 붐비는 주차장을 누비며 더 높은 세그먼트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순히 공간을 절약한 설계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는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차를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붕의 작은 세부 사항이지만 테슬라가 조용히 준비 중인 혁신적인 생산 전략을 담고 있는 부분을 탐구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테슬라 모델 S에서 모델 Y까지 지붕은 항상 앞 유리에서 뒷 유리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델 E 프로토타입에서는 모든 것이 놀랍게도 바뀌었습니다. 지붕은 C필러에서 갑작스럽게 끊기며 지붕 상단과 뒷 유리 사이에 약 20도에서 25도의 뚜렷한 각도가 생겼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매끄럽고 일체형 디자인 언어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세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각도는 공기역학적 이점을 제공하지도 미적 강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붕은 분리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17인치 바퀴 크기를 기준으로 지붕과 후방 스포일러 사이의 간격은 약 5cm에서 7cm로 추정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일체형 디자인 스타일에서 극히 이례적인 작은 틈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대담한 아이디어, 즉 모듈형 지붕에 대한 은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에 이를 언급했지만 모델 E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테슬라 차량도 이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맞춤화할 수 있는 지붕을 가진 차량을 상상해보세요. 표준 버전은 대량 생산에 이상적인 얇고 가벼운 금속 지붕을 사용합니다. 고급스러운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파노라마 유리 지붕을 선택해 개방감과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 고급 버전은 차량이 야외에 주차된 동안 자체 충전이 가능한 180W에서 210W의 태양광 패널을 통합합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은 모두 동일한 차체 프레임을 사용하며 몇 개의 기계적 클램프와 단일 전기 연결 포트로 조립됩니다. 이는 사이버트럭의 텐트 장착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지붕 교체는 15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차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지붕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 모듈형 설계로 테슬라는 생산 비용을 최적화하고 수익 마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량이 더 이상 고정된 하나의 형태가 아닌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개인화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모델 E 프로토타입의 왼쪽 뒷바퀴 뒤쪽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날카로운 수직 절단선이 차량의 꼬리 부분을 본체와 완전히 분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트럭을 포함한 이전의 어떤 테슬라 차량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세부 사항으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가장 대담한 생산 야망의 증거입니다. 모델 3나 모델 Y와 같은 차량에서는 후미등, 휠아치, 하단 범퍼까지 전체 꼬리 부분이 하나의 일체형 블록으로 프레스되고 용접됩니다. 하지만 모델 E에서는 뒷부분 방패가 최소 2개의 독립적인 모듈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수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모듈, 즉 하단 꼬리는 후방 범퍼, 후미등, 방열 그릴, 그리고 12V 또는 24V 보조 배터리나 후방 센서 제어 장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듈은 폭약 135cm에서 140cm, 바닥에서 첫 번째 절단선까지 높이 40cm에서 45cm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듈이 6에서 8개의 기계적 클램프와 하나의 신호 커넥터로 15분 이내에 매우 빠르게 탈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체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할 경우 약 $120에서 $180, 모델 3 하이랜드 스타일의 LED 조명을 통합할 경우 $300에서 $350입니다. 두 번째 모듈, 즉 상단 꼬리는 후방 유리, 트렁크 경첩, 스포일러, 통풍구, 후방 카메라를 포함합니다. C필러에서 트렁크 끝까지 75cm에서 80cm 길이로 이 모듈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치백 스타일의 유리 플립과 지붕 경첩 메커니즘을 통해 분리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다양한 변형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 없는 기본 버전부터 공기역학적 스포일러, 스포츠 장식 그릴 또는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초광각 카메라가 포함된 고급 버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적 개선이 아니라 설계 사고의 전환입니다. 테슬라는 맥라렌 슈퍼카, 포드 이트렌시 전기 트럭, 리비안 EDV 또는 르노와 BYD의 일부 산업 콘셉트 차량에서만 등장했던 서비스 중심 분할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시속 64km 미만의 도시 내 충돌 사고 중 47%가 차량 후미에서 발생합니다. 모델 3의 후미 수리 비용은 평균 $1,842입니다. 하지만 모델 2의 모듈형 설계는 이 비용을 $400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설계는 고객이 기본 도구만으로 집에서 직접 교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접근법으로 테슬라는 저렴한 소유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한 차량을 만듭니다. 이는 미국, 유럽
또는 신흥시장의 중산층 사용자들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BYD나 MG와 같은 중국 경쟁사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용접 프레임을 고수하는 동안 테슬라는 더 유연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애프터 서비스에 친화적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테슬라 차량이 그 어느 때보다 대중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모델 E가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여는 열쇠라면 여러분은 이 차를 소유할 준비가 되셨나요? 대답이 예라면 댓글에 숫자 1, 1을 남겨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평범해 보이는 차량에 숨겨진 마지막 단서가 이 모든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은 위장천이나 가짜 데칼로 철저히 가려집니다. 하지만 모델 E는 차체 중간 부분에 반짝이는 흰색 페인트를 노출하고 앞과 뒤는 여전히 검은색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데칼도 분리층도 위장도 없이 테슬라는 중간 차체만 페인트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테슬라는 내열 흰색 E라 불리는 첨단 전기화 페인트를 테스트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이 페인트는 차량이 햇볕 아래 주차된 경우 실내 온도를 약 10도 낮추며 에어컨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최대 13%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은 저가 차량의 경우 이는 여름철 주행 범위를 5%에서 7% 증가시킬 수 있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중간 차체만 페인트함으로써 페인트 필요한 면적의 약 60%를 커버하며 테슬라는 페인트 라인의 시간을 42분에서 24분에서 26분으로 약 40% 단축했습니다. 대량 생산에서는 이 절약이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페인팅 후 앞과 뒤 차체를 조립하는 새로운 공정을 테스트 중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중간 차체를 사용한 뒤 지역별 요구에 따라 전방 범퍼, 후방 범퍼, 후미등 또는 안테나를 맞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큰 범퍼가 필요하다. 장착. 유럽은 별도의 반사등이 필요하다. 장착. 모든 맞춤화는 최종 공정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프리몬트의 각 생산 라인은 연간 최대 47만 5천 대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새 공정으로 이 숫자는 2배로 늘어나 연간 95만 대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프리몬트와 기가 텍사스만으로도 추가 공장 없이 연간 200만 대 이상의 모델 E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출된 프로토타입일 뿐이지만 우리가 방금 탐구한 내용은 테슬라의 거대한 야망을 부분적으로 드러냅니다. 저렴한 차량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 방식을 재정의하려는 것입니다. 모델 E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저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 차가 전기차 산업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을 기다립니다. 이 분석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최신 기술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요. 전기차 산업의 대부분이 속도, 주행거리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테슬라는 흔히 따분하고 혁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엔진에 집중했다. 하지만 바로 그 간과된 영역에서 일론 머스크는 기술의 폭탄을 터뜨렸다. 새로 개발한 엔진은 더 강력하고 더 내구성이 뛰어나며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가장 큰 병목 중 하나인 히토류 자석에 대한 의존도를 거의 완전히 없애준다. 어떻게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을까? 테슬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전환을 이뤄냈을까?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것이다. 눈을 떼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전기차 산업 전체가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론 머스크가 한때 전기차의 미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시 그에게 전기차는 느린 속도, 낮은 성능, 높은 가격 때문에 내연기관을 넘어설 수 없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완전한 교통 생태계를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거의 20년의 발전을 통해 테슬라는 압도적인 힘을 입증했다. 2023년에만 테슬라는 18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이는 하루에 약 5천 대에 해당한다.
그중 모델 Y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기존의 강자들을 제쳤다. 2024년 첫 분기에도 테슬라는 38만 6천 대 이상을 인도하며 인상적인 성과를 이어갔다. 중국에서 독일, 미국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초대형 공장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전례 없는 생산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성공은 단순히 판매된 차량의 숫자에 있지 않다. 수년에 걸쳐 꾸준히 구축된 기술 생태계에 있다. 전 세계에 걸쳐 확장된 초고속 충전소 네트워크부터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똑똑해지는 기능까지. 자율주행 기술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내부 배터리 생산 라인은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다.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모델 3과 곧 출시될 모델 2 같은 차량을 통해 가격 장벽을 허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접근 기회를 열어줬다는 점이다. 이는 회의에서 선두로 나아가는 여정이며 비전, 기술, 그리고 끈기를 통해 쓰인 이야기다. 100년도 더 전에 니콜라 테슬라는 시대를 앞선 발명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 세상이 아직 증기 엔진과 직류 전기에 열광하던 시절, 그는 교류 전기 엔진을 개척했다. 그의 교류 전기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전력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테슬라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음과 오염 없는 깨끗한 에너지로 작동하는 세상을 꿈꿨다. 그 꿈은 일론 머스크가 나타나 혁신의 정신과 미완의 열망을 되살리려는 결심을 가지고 나타날 때까지 잊혀 있었다. 테슬라 모터스를 설립하며 머스크는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혁신적 사고를 이어갔다. 첫 번째 테슬라 로드스터는 브러시리스 교류 전기 엔진을 적용해 거에 마모되지 않고 최소한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내연기관이 몇 초 걸려야 도달하는 토크를 즉시 생성한다. 한때 막연한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회생 제동 기술은 이제 모든 테슬라 차량의 표준이 되어 낭비될 뻔한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 주행을 이어간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하드웨어나 성능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은 엔진을 소형 생태계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움직임이 소프트웨어로 제어되고 모든 데이터가 운전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처리되며 로터의 모든 회전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비전과 연결된다. 머스크는 한 세기 동안 세상에 무시당했던 기술 유산을 화려하게 되살렸다. 그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 그 유산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천재의 꿈을 현대 생활에서 현실로 만들며 더 친환경적이고 똑똑하며 인류를 위한 더 인간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했다. 테슬라 로드스터 첫 세대는 현대 전기차 물결 속에서 기술의 번개와 같았다. 이 선구적인 차량은 전기차가 성능과 경험 면에서 가솔린차를 완전히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로드스터의 심장은 니콜라 테슬라가 한 세기 전에 발명한 브러시리스 교류 유도 전기 엔진이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이 이를 재현하기 전까지는 상업용 차량 분야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브러시리스 설계로 이 엔진은 부드럽게 작동하며 기계적 마찰을 거의 없애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였다. 더 중요한 것은 작동 시 조용함 뿐만 아니라 강력한 토크로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해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강력한 가속력을 선사하며 당시 전기차에 대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운전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로드스터에 통합된 회생 제동 시스템은 지능적인 에너지 회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감속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기존 차량처럼 열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를 전기로 변환해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주행거리를 상당히 연장해 전체적인 운행 효율을 높였다. 하지만 어떤 기술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 고속에서는 이 엔진이 한계를 드러냈다. 지속적인 견인력을 유지하려면 더 큰 전류가 필요했고 이는 열 발생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없으면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 또한 높은 부하 조건에서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어 주행거리가 제한되는 큰 도전 과제를 남겼다. 그럼에도 테슬라 로드스터의 성취는
기술적 수치나 성능표를 훨씬 넘어섰다. 이는 전기차가 느리고 임시적이거나 반쪽짜리 기술이라는 편견을 깨뜨렸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산업 전체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이다. 로드스터의 성공으로 모델 S 플레이드, 세미, 사이버트럭 같은 이정표들이 탄생했다. 이제 세상이 소음 없는 엔진, 즉각적인 토크, 깨끗한 에너지에 익숙해지면서 모든 것이 작고 빨간 차 한 대와 불가능을 도전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모델 3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과는 익숙하지만 운전 느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이번 엔진은 정밀하게 조정된 영구자석 동기 전기 엔진이다. 히토류 네오디뮴 자석과 최적화된 릴럭턴스 구조의 결합은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매끄러운 기계를 만들어낸다.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많은 부품이 필요한 전통적인 시스템과 달리 이 엔진은 놀라운 정밀도로 조용히 작동한다. 특히 이 엔진은 매우 스마트하다. 제어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덕분에 상황에 따라 토크를 적절히 분배할 줄 안다. 저속 주행에서는 빠른 가속을 위해 견인력을 높이고 고속도로에서는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절약 모드로 전환한다. 조용하고 은연중에 하지만 뛰어난 효율을 발휘한다. 게다가 이 개선의 영향은 몇 가지 기술적 수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엔진의 무게가 가벼워져 차량이 더 민첩하고 방향 전환 시 반응이 빨라졌다. 구조 내 마찰 감소는 마모를 줄여 유지보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초기 몇 년 동안 기계적 고장 가능성을 거의 없애준다. 또한 냉각 시스템은 이전처럼 과도하게 작동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엔진 자체가 훨씬 효율적이고 시원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여전히 핵심 원칙을 고수한다. 화려함을 쫓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 새로운 모델 3의 이 엔진은 안정성, 효율성, 그리고 뚜렷이 다른 운전 느낌으로 이를 증명했다. 이러한 도약 덕분에 테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내부의 각 개선은 이미 현대 전기차의 기준을 재정의하며 자동차 산업을 인류의 미래에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다. 네오디뮴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에게 낯설지 모르지만 이 물질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를 비롯한 새로 출시된 많은 전기차에 존재한다. 널리 사용되지만 네오디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히토류 그룹에 속하며 지구상에서 제한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네오디뮴은 뛰어난 자성을 가지며 작은 자석 하나만으로도 전기 엔진에 강력한 견인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엔진을 소형화하고 무게를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낮은 회전수에서도 높은 토크를 유지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지만 네오디뮴은 현대 전기차를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귀하고 강력한 것에는 대개 단점이 따르고 네오디뮴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네오디뮴은 매장량이 적고 채굴이 매우 어렵다. 추출 및 정제 과정은 복잡한 공정을 거치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상당한 양의 유독성 폐기물을 생성한다. 채굴 지역은 종종 토양과 강물 오염,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네오디뮴의 전 세계 공급은 80% 이상이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적이다. 이는 지정학적 위험을 초래하며 수출 정책의 작은 변화도 공급망을 중단시켜 급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테슬라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신속히 행동에 나섰다. 연구실에서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은 페라이트나 세라믹 같은 대체 물질을 사용한 새로운 자석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물질들은 채굴이 쉽고 환경에 덜 해롭고 훨씬 저렴하다. 이들의 자성은 네오디뮴보다 약하지만 테슬라는 정교한 엔진 설계와 지능적인 제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성능과 반응성을 최적화한다. 엔진 작동 방식을 재구성함으로써 테슬라는 히토류 의존도를 없애는 데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의미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주도권을 위한 강한 약속을 보여준다. 테슬라가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구하는 방향 중 하나는 새로운 전기 엔진에 페라이트 세라믹 자석을 사용하는 것이다. 페라이트는 산화철과 망간이나 아연 같은 저렴한 금속을 결합해 만든 흔한 자석이다.
스피커, 믹서기 엔진, 심지어 냉장고 문에 붙는 자석에서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페라이트가 네오디뮴보다 자성이 훨씬 약해 전기차에 적합한 선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테슬라는 절대적인 힘보다는 이 물질이 제공하는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에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다. 히토류 자석의 문제는 높은 비용뿐 아니라 취약한 공급망과 채굴로 인한 심각한 환경 영향에 있다. 반면 페라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자원에서 생산되며 특정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특히 페라이트 생산 공정은 더 간단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용이 적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인다. 이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로 삼는 생산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고성능 전기 엔진에 페라이트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약한 자성은 기존 설계를 유지하면 충분한 토크를 생성하기 어렵다. 테슬라는 코일 위치, 자석 배열, 전류 흐름을 신중히 계산해 엔진 전체를 재구성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물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류를 지능적으로 분배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슬라의 목표는 명확하다. 잘 작동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의존도가 낮고 환경 친화적인 차를 만드는 것. 페라이트를 통해 테슬라는 간단하고 저렴하며 대량 생산에 적합한 솔루션을 확보했다. 이는 대중적이고 지능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자율주행 차량의 비전과 완벽히 부합한다. 이는 성능의 후퇴부터가 아니라 전략적 도약이다. 단순함과 고급 기술을 사용해 비싸고 희소하며 위험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이 테슬라가 과시나 거창한 구호 없이 자동차 산업의 지도를 조용히 다시 그리는 방식이다. 니콜라 테슬라의 꿈에서 일론 머스크의 손으로 현실이 된 지금, 엔진의 단순해 보이는 회전은 이제 전 세계를 더 깨끗하고 더 똑똑하며 모두에게 더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더 많은 영감을 주는 기술 이야기를 놓치지 말라. 시청해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And assuming that there's no energy storage. Once you have grid energy storage and home-based energy storage, the actual total energy output per year of the grid is dramatically greater than people think. Maybe it's at least double. This will drive the demand of stationary battery packs, and especially the grid scale ones, to insane, basically as much demand as we could possibly make. We have our second factory, which is in Shanghai, that's starting operation, and we're building a third factory. So we're trying to ramp output of the stationary battery storage as quickly as possible. 당신은 단 3분 만에 차량이 완전히 충전되어 출발 준비가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리튬 없이 말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 꿈을 조용히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차량 모델이 아니라 알루미늄이온 배터리라는 기술적 혁신이 전기차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려한 디자인 대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알루미늄이온 배터리가 10년 넘게 지배해온 리튬이온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초고속 충전, 더 저렴한 가격, 비슷한 주행 거리라는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알루미늄이온 배터리 혁명의 중심에 들어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이 기술이 전기차 가격을 크게 낮추고 경쟁자들에게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할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눌러 15,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혁신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이제 배터리는 전기차의 보조 부품이 아니라 테슬라에게는 기술의 핵심, 모든 혁신의 시작점입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배터리는 효율성, 내구성, 충전 속도, 사용자 경험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테슬라의 각 차량은 정교하게 설계된 이동형 전력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효율성과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차종과 시장에 따라 두 가지 주요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의 모델 3과 모델 Y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이 배터리는 뛰어난 안전성,
여러 번 충전해도 성능 저하가 적고 생산 비용이 낮아 대중적인 차량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다소 제한적이며 이는 테슬라가 안정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 감수한 타협입니다.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과 같은 고성능 차량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해 장거리 주행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냉각 시스템과 엄격한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진전은 4680 배터리에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상징합니다. 이전 세대인 2170보다 크기가 훨씬 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며 차량의 구조적 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를 차체 프레임에 통합해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높이며 조작성을 개선하고 실내 공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건식 전극 기술은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셀 생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기가팩토리는 빠른 생산과 조기 납품을 목표로 모델 Y와 사이버트럭에 이 배터리를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개선을 넘어 배터리를 테슬라 생태계의 중심 전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목표는 빠르게 충전되고 멀리 가며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 즉 고급 스마트폰 가격대의 테슬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비전에서 배터리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열쇠이고 4680은 그 첫 번째 답입니다. 테슬라의 현재 배터리 기술 성과는 인상적이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변화, 알루미늄이온 배터리가 실험실을 넘어 새로운 기술 시대의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온 배터리 기술은 조용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녹색 에너지 분야의 혁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와 달리 알루미늄이온 배터리는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구조를 가집니다. 음극은 순수 알루미늄으로, 양극은 뛰어난 이온 전도성을 가진 그래핀으로 그 사이에는 전해질 층이 있어 배터리 작동 시 전류를 생성합니다. 방전 중 알루미늄 이온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하고 충전 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 다음 주기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부드럽게 진행되며 위험한 부반응이나 열 발생이 거의 없어 화재 위험이 사실상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충전 속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몇 시간 걸리는 충전을 알루미늄이온 배터리는 약 90초 만에 완료합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입니다. 내구성 면에서는 10,000번 이상의 충전 주기를 견디며 전기차가 수십 년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가벼운 무게는 차량 전체 무게를 줄여 주행거리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코발트나 니켈 같은 고가의 금속에 의존하지 않아 생산 비용이 낮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환경 친화적입니다. 알루미늄이온 배터리는 성능과 안전성 외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엽니다. 알루미늄은 흔하고 재활용이 쉬운 금속으로 리튬 채굴에 비해 환경 영향을 줄입니다. 연료 주유처럼 빠르게 충전되고 저렴하며 화재 위험이 거의 없는 전기차의 세상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일상에 자리 잡으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규모 상용화에는 기술 기업과 제조업체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생산 라인을 완성하고 연결 표준을 정하며 새로운 배터리 특성에 맞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 알루미늄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첫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이는 깨끗한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런 뛰어난 장점들로 인해 왜 알루미늄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금속이 산업 전체를 재정의할 것이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알루미늄이온 배터리 기술 추구는 그의 시대를 앞선 비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세계가 리튬 부족 문제로 고민하는 동안 테슬라는 익숙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원소인 알루미늄에 조용히 믿음을 걸었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리튬은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하며 특히 중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에 크게 의존해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튬 채굴은 물 오염과 농경지 황폐화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반면 알루미늄은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이 금속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지정학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채굴과 가공이 쉽습니다. 무엇보다 리튬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배터리 생산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이 테슬라 전략의 핵심이 된 이유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뛰어난 성능에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 화재 위험에 대한 높은 안전성, 다양한 운행 조건에서의 안정성. 알루미늄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 미래의 전기차는 몇 분 만에 완충되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휘 아래 가정용 파워월과 대규모 전력 시스템용 메가팩 같은 저장 솔루션을 가진 선도적인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기술 장악은 단순한 추가 선택이 아니라 핵심 요소입니다. 알루미늄이온 배터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테슬라는 자원시장 변동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성능을 희생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고 테슬라는 2026년에 알루미늄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해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려 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차량은 리튬 없이도 도로를 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알루미늄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챘으며 이 익숙한 금속은 새로운 배터리 세대를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튬이온의 배터리 왕좌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기술을 비교해 진정한 주도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때입니다. 전기차의 눈부신 여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출가스 없는 이동의 시대를 여는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 요구가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그 빛은 점차 퇴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지평선에서 알루미늄이온 배터리가 등장했으며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최적의 배터리를 새롭게 정의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비용면에서 리튬이온은 복잡한 채굴 과정, 제한된 공급, 지정학적 변동 의존성으로 인해 비싼 기술입니다. 이는 차량 가격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흔하고 가공이 쉬운 알루미늄은 전기차를 대중화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배터리가 저렴해지면 차량 가격도 크게 줄어듭니다. 인도에서의 추정에 따르면 알루미늄이온 배터리는 수억 동에 달하는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며 이는 리튬이온이 약속하지 못한 점입니다. 무게 면에서는 둘 다 가볍지만 알루미늄이온은 그램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 차량 무게를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려 운전자들의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충전 속도에서 리튬이온은 완충에 30분 이상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이온은 규칙을 재정의합니다. 단 90초, 커피 한 잔 타는 시간보다 빠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전성에서는 리튬이온의 고질적 약점이 드러납니다. 과열이나 충격, 과충전 시 화재 위험이 사용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반면 알루미늄이온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연쇄 반응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제거해 뛰어난 안심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성능과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경 영향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 채굴은 토지와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만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쉬워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더 적합합니다. 공급망의 윤리적 문제도 리튬의 큰 단점이며 특히 인권 문제 지역에서의 코발트 채굴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리튬이온은 전기차 시대의 기초를 닦았지만 알루미늄이온은 견고한 자세와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임시 대체가 아니라 세대 교체일 수 있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기술의 체스판에서 알루미늄이온은 새로운 여왕이 되어 에너지 규칙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과 알루미늄이온의 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루미늄이 현대 배터리의 새로운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초고속, 초안전,
합리적인 가격의 배터리 시대를 기대한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 이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세어봅시다. 알루미늄이온 혁명은 실험실이나 배터리 설계 도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고속 충전과 뛰어난 안전성 뒤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너무 평범하고 대중적으로 여겨졌던 알루미늄이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매장량과 전 세계에 걸친 분포, 특정 국가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특성 덕분에 알루미늄은 점점 희소해지고 지정학적 위험에 얽매인 리튬을 대체할 이상적인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채굴 과정과 물 소모,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리튬과 달리 알루미늄은 거의 무한히 재활용이 가능하며 품질을 유지합니다.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면 신규 채굴 대비 9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세계가 탄소 발자국을 경쟁 기준으로 삼는 시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알루미늄은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공급망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선택으로 떠오릅니다. 알루미늄의 부상은 글로벌 생산 지도에도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튬 시장을 지배했던 중국은 이제 아프리카, 특히 거대한 보크사이트 매장량으로 붉은 금광이라 불리는 기니에서 알루미늄 채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디샤, 차티스가르, 자르칸드의 풍부한 보크사이트를 보유한 인도는 차세대 배터리 생산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가 더 이상 단순한 원료 공급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나, 시에라리온, 기니 같은 국가들은 정년 및 가공 역량을 구축하며 원료 채굴지에서 정제 공장으로 전환의 현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형 산업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리오틴토, 알코아, 힌달코 같은 금속 채굴과 관련된 기업들은 리튬에서 알루미늄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료뿐 아니라 배터리셀부터 외부 케이스까지 알루미늄 특성에 맞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가볍고 방열이 뛰어나며 내구성이 강한 새로운 배터리 모델이 테스트 중이며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전면적인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리튬이 한때 게임의 중심이었다면 알루미늄은 기술, 자원,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용히 구축하며 차세대 배터리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의 미래는 리튬이 아니라 한때 저평가되었던 알루미늄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알루미늄이온의 물결로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면서 원료와 공장뿐 아니라 전기차 산업의 거대 기업들도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경쟁자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알루미늄이온 배터리의 등장은 전기차 산업에 이미 활기찬 호수에 큰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선두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대담한 진전의 파장은 산업 전반에 퍼져 기술 거대 기업들로 하여금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하이브리드 철학으로 신중함의 상징이었던 토요타는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체 배터리에만 집중하던 토요타는 알루미늄이온 배터리 샘플을 테스트하고 리튬 연구에 쓰이던 실험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고 전환과 테슬라의 빠른 행보 앞에서 느끼는 큰 압력을 보여줍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블레이드 배터리로 주목받았던 중국의 비아디도 이제 기술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품이 여전히 매력을 유지하지만 알루미늄이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기존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비아디는 내부적으로 알루미늄이온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하며 테슬라가 추구하는 것을 넘어설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모와 산업 유산을 가진 폭스바겐은 체계적이면서도 단호한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자회사 파워코에 대한 투자와 퀀텀스케이프 같은 스타트업과의 협력으로 폭스바겐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기술 선구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체 배터리에 집중했지만 알루미늄이온의 빠른 충전,
효율성, 저렴한 비용 잠재력 앞에서 투자 방향이 분기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 신호는 알루미늄 이온이 전략적 목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장은 치열한 레이스와 같으며 대형 플레이어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프로토타입과 대량 생산 간의 격차를 좁혀가면서 경쟁자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미래는 더 이상 한 회사의 놀이터가 아니라 기술, 공급망, 적응력의 전면적인 대결입니다. 이 레이스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자만이 알루미늄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로 규칙이 제작성될 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알루미늄 이온의 물결 앞에서 경쟁자들은 이미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대응을 넘어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이온 혁명이 전기차 산업과 세계 에너지의 미래에 가져올 비전, 야망, 그리고 깊은 영향입니다. 알루미늄 이온 혁명은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변화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증기선에서 디젤 엔진으로 전환하던 것과 유사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의 상징이었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더 빠르고 가볍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배터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알루미늄 이온의 영향이 실험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정의하고 자동차 생산 모델을 변화시키며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재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리튬과 코발트 광산이 분쟁의 중심이 되는 은밀하지만 끈질긴 자원 전쟁을 종결시킬 열쇠입니다. 그는 전기차가 배터리 가격 급등과 제어하기 어려운 화재 위험으로 제약받는 상황을 끝내고자 합니다. 알루미늄 이온으로 머스크의 목표는 상류층을 위한 고급 전기차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1만 달러 미만의 가격, 500km 주행거리, 몇 분 만에 완충, 그리고 수년간 안정적인 작동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비전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이끄는 명확한 계획입니다. 연쇄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알루미늄 이온 상용화를 가속화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개발 주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구식 기술에 집착하거나 투자를 미루거나 알루미늄 이온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의적절하게 전환하는 기업들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뿐 아니라 미래 전기차 세계에서 자신을 재정립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지정학, 시장 변동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새롭지만 흔한 금속에 기반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회사들 간의 경쟁뿐 아니라 깨끗하고 빠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장악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한때 평범하다 여겨졌던 알루미늄이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서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기술의 전모입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을 재정의하고 우리가 에너지, 속도, 접근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혁신입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작은 개선이 아니라 녹색, 스마트, 지속 가능한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혁명일 것입니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튬을 제치고 미래의 새로운 기술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이 콘텐츠가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전기차, 기술, 에너지 미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험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